30년 동안 바친 내 인생의 대가가 고작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끼고 모은 3억 원은 제 노후의 전부이자 아들을 위한 사랑의 씨앗이었죠. 하지만 그 씨앗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 우리 집은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들 승진날 축하해 주려 끓인 미역국 소태는 며느리의 모욕과 아들의 서슬퍼런 외침만 가득했죠. 시어머니 주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30년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를 밀쳐내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죄책감이라곤 전혀 없는 며느리의 비웃음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 30년의 정성을 짓밟은 이들을 위해 단 한 푼의 희생도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 부부가 며칠 밤낮을 울며 찾아와 무릎을 꿇은 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대체 무엇을 노리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당신의 재산과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임신까지 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죠. 내 핏줄이라는 손주 소식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엿들은 그들의 대화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꾸며낸 연극, 임신조차 거짓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닌 뜯어먹을 재산으로만 보고 있었죠.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제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법으로 못 박은 겁니다. 증거 수집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사진과 CCTV 속 휘청거리는 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30년 동안 내가 알던 아들이 죽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 꿇고 비열하게 본색을 드러내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과연 그녀는 제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며 그 가식적인 연기를 끝냈을까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당신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녀는 제 발치에서 울음을 뚝 그치더니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안 넘어오네. 이 정도 눈물 연기면 속아 넘어와야지. 참 호락호락하지 않네. 그 한마디에 30년간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작 3억 원을 뜯어내려고 임신까지 거짓말하며 저를 짐승처럼 다루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문 밖으로 거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들이 나를 때리던 그날보다 저 비열한 웃음소리가 더 뼛속까지 시리더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름 끼치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30년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그들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마지막까지 돈 때문에 저를 괴롭히려 하겠지만 과연 그들의 그 악랄한 집착이 내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마주한 놀라운 구원은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들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낸 날 저는 비로소 30년 만에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제 주변을 맴돌며 온갖 협박과 회유를 쏟아냈죠. 하지만 이미 장학재단에 기부된 3억 원은 법적으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굳건한 벽이 되었습니다. 아들 뺨에 맞았던 그 빨간 손자국보다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는 아이들의 감사. 편지 한 통이 제 마음을 훨씬 더 따뜻하게 적셔주더군요. 간호사가 되겠다는 아이, 자신의 꿈을 찾았다는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혔던 자식의 그림자보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지금의 내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저 박정아라는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채워가고 있죠. 60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눈부십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귀한 인생을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비로소 나를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오직 당신만을 위해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정말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아들만 바라보며 뼈를 깎아 키웠지만 결국 남은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씁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텅 빈 자리에는 저를 위해 웃어주는 복지관.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가득 채워졌거든요. 남편이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나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박정아로 살아갈 거야. 69세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합니다. 원망도 서운함도 없는 평온한 얼굴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자식이라는 짐은 내려놓고 나를 위한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존재였을지 몰라도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